UN, 유나이티드 네이션즈의 약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제연합으로 번역이 되는 유엔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소속된 연합체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뉴욕의 맨해튼에 위치하고 있는 유엔 본부는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주최하는 장소이자 그야말로 세계적 규모의 정책에 대해 의제를 제시하는 장소이기에 유엔 본부의 중요성은 전 세계 그 어떤 장소도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유엔 본부가 한국으로 이전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은 몇십 년 동안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도쿄로 이전하려고 온갖 공작을 펼치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각종 로비를 펼치며 노력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뜬금없이 한국으로 유엔 본부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유엔 본부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소식과 일본의 노력에도 유엔 본부가 일본을 외면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기구들이 너무 서구권에만 편중되어 있다. 적어도 유엔 본부는 아시아에 설치해야 한다. 유엔 본부의 아시아로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이슈입니다. 유엔은 인류 공동의 가치와 정신들과 국제사회와의 협약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위하여 출범하였지만 유엔이 출범한 이후 80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라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유엔 본부의 이전 또는 다섯 번째 지부의 설치에 대해 논의가 점점 현실적인 의제로 다가오며 아시아로 유엔 본부를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대륙의 크기도 가장 큰 아시아의 세계적인 중요도에 비해 유독 유엔을 비롯한 세계적인 국제기구가 아시아에는 위치하고 있지 않아 아시아 국가들에서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유엔의 본부 이외의 주요 지부는 스위스의 제네바, 오스트리아의 빈, 그리고 케냐의 나이로비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구권을 대표하는 미국, 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며 심지어 아프리카인 케냐에도 위치하고 있는 유엔 지부가 어째서 아시아에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구권에만 편중된 국제기구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엔 본부를 아시아에 이전하자는 의제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정상들이 나서 지금도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70차 유엔 총회 연설에 나왔던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 유엔 본부가 들어서며 서구의 발전이 이뤄졌다.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유엔 본부를 아시아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아시아의 경제 발전은 현 국제사회의 새로운 현실에서 강력한 돌파구가 되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기회는 국가 간 새로운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유엔 본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유엔 본부 이전에 적극 찬성 의사를 보냈는데요. 러시아의 유엔 참석 대표 인사들은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 문제로 유엔 총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유엔 대표부는 때문에 각 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보내 자국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 유엔 회의를 여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엔 회의는 미국에서 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대표부도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회의에 굉장한 불만을 드러내며 유엔 본부 이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가들만 쉽게 비자를 내준다며 국가의 대통령조차 미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비자를 내주지 않아 유엔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며 유엔 본부 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이유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아시아로의 유엔 본부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으로의 유엔 본부 이전이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이다. 미국인이자 미국의 46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던 하버드대 출신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박사는 한국인들은 객관적으로 한국을 보지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스스로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소말리아와 비슷한 GDP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으면서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으며 한국인은 그렇게 바라마지 않았던 선진국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며 한국인은 선진국에 대한 잣대가 너무 높고 스스로를 너무 낮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객관적으로 봐도 엄청난 나라이며 한국의 산업기술력과 IT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의 문화와 컨텐츠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한국인들은 좀 더 자신들의 나라에 자신감을 가지라며 한국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임마누엘 박사는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가 서울로 이전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앞으로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려 있으며 대아시아 정책에 심오한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각종 세미나와 강의 그리고 수많은 리포트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유엔 본부를 설치하면 세계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의 유엔 본부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요. 첫 번째,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고민과 경험을 모두 겪어본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고민을 포용할 수가 있다는 것. 두 번째, 한국은 약소국을 상대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한 역사가 없기에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한국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이 없다는 것. 세 번째, 아시아에는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 러시아, 중국과 맞닿아 있어 지리적으로 주요국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네 번째, 한반도는 유엔 연합군이 참전했었던 전쟁터였었지만 종전선언만 하게 된다면 평화의 상징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섯 번째, 최근 미국이 유엔 산하의 각종 기구에서 탈퇴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모범적이 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유엔 본부가 상업도시인 뉴욕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타당한 이유들을 들며 한국의 유엔 본부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지만 처음에는 그의 주장이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무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정계와 외교가에서는 유엔 본부의 서울로의 이전에 대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어 임마누엘 박사의 이야기가 실제로 현실로 실현될 듯이 여기저기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어 유엔 본부의 한국 이전이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유엔 본부를 유치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훌륭한 평가를 받은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여 역할을 완수했던 고 이종욱 전 사무총장, 세계은행의 총재를 몇 차례나 연임한 김용 총재까지 한국인이 세계 주요 기구에서 수장을 맡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여왔던 것들을 본다면 유엔 본부 이전도 결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한 올해 한국을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것도 유엔 본부를 설치할 수도 있는 국가의 지위가 그래도 선진국이어야 격이 맞다는 취지로 한국을 승격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유엔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 지킨 나라이기에 그 상징성 또한 유엔 본부가 위치해야 할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세계 주요 기구들의 본부를 한국에 세우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후변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의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이미 한국에 주요 산하기구들의 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소식에 난리가 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유엔 본부를 미국이 아닌 일본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로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다음으로 돈이 많았던 일본은 엄청난 자금의 힘으로 각국의 로비 활동을 벌이며 유엔 본부를 뉴욕에서 도쿄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잘 나가던 70년대 당시 일본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한 로비로 1976년도에는 유엔이 직접 관리하는 대학인 유엔 대학교를 일본의 도쿄에 설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투자하고 로비한 것에 비해 고장 유엔 대학교 하나만으론 일본이 만족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유엔 본부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지부라도 일본에 설치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자금으로 로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일본의 목적은 유엔 본부를 일본으로 이전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방위로 로비를 펼치는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의 유엔 본부를 설치하려는 본격적인 검토의 움직임이 나오자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그런 검토조차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유엔 관계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그동안 편법으로 수많은 로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 이바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엔 본부 이전 지역으로 일본은 아예 거론조차 안 한 것이었고, 한국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이바지해온 노력과 결과들을 보면 당연히 한국 쪽을 후보로 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엔 본부를 설치하기 위해선 아직 장애물이 남았습니다. 아직 선언되지 않은 종전선언과 북핵의 해결, 이 두 가지만 완료가 된다면 유엔 본부의 서울 이전은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며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